예, 안녕하세요. 케오폰입니다. 10시에 장기 요양기관 지정 갱신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톤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음,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되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어폰을 꽂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장치로 가지고 그 음량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채팅창에 하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달리던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한 내용은 그 유튜브 영상을 저희 케오포라는 그 채널에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하는 실시간 하는 교육은 항상 얘기하지만 현재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시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구글에 보시면요. 여기 채팅창에 여기 문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문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이 문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제가 향후에도 뭐 질문이나 변경 사용이나 아니면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시가 돼서 예, 장기용 기간 지정 갱신제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오늘 주로 교육할 거는 우리가 지정과 갱신이 있는데 갱신을 위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케어포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갱신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지정과 갱신은 좀 성격이 다르죠. 예, 지정은 뭐예요? 새로 들어오는 거고, 갱신은 내가 기존에 과거에 했던 거를 평가받고 심사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정갱신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갱신자가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정갱신자가 뭔지 알려면 각종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공고된 거라든가 문서, 지자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그 지정갱신제 관련 자료를 모아놨어요. 이 자료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걸, 아, 그런 게 있었다. 아, 맞아. 고시에 그런 게 있었다. 예, 뭐 어떤 심사 기준이 있었다. 예, 이런 걸 아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각 지자체에서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라고 2019년에 나왔어요. 이게 무엇인지, 과연 왜 하려는 건지 취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정갱신제 운영이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나왔습니다. 6년 전에 얘기가 나왔죠. 지금 2025년이니까 예,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6년 후에 지정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고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공단이 무슨 의지로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얘네의 취지가 뭔지 일단 우리가 평가라든가 심사를 하려면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 큰 뜻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네가 우리 기관을 떨어뜨리려고 이 취지를 만든 건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되 너무 심한 기준만 우리가 어떻게 지정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기준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심사 기준이라고 생겼어요. 예. 심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라는 거는 질적으로 성과를 잘 보는 거고 심사는 뭐예요? 자격 기준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적합한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심사를 해서 그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사 기준이 뭐냐면은 뭐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 계획 등 지정사의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갱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간이 운영을 해온 거잖아요. 우리가 2019년 이전에 대상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운영에 대한 이력과 결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기간이 앞으로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인지 심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점수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정적인 점수가 있고 정량적인 점수가 있고 정성적인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서류를 잘 만들거나 지금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처분 이력이에요. 예. 처분 이력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이 점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를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서류 다 받으셨죠? 여기 보면은 2000 장기유학 운영 안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정리를 했어요. 예, 운영 안내가 이게 2024년 3월인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영 안내에 대해서 말하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19년에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예, 이건 뭐예요? 그때 나왔을 때 앞으로 장기유학 지정제 강함이 운영을 하겠다고 이 자료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자료가 나오지 않으다가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갱신 심사에 대한 기준과 상세 사항이 좀 나오고 지자체별로 어떻게 돼요? 심사 기준을 보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기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취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정갱신제를 하려는지 이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뜻을 알고 어떤 기준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모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정 심사를 하는데 지정해서 심사를 안 되면 취소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단에서 만든 취지는 뭐냐면요. 그 처분 이력, 그러니까 처분 이력이라든가 여기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기존 시설이 급여 제공 이력이다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인 점수와 정성적인 점수가 있는데 처분 이력, 설치 운영자 및 장기위원회 부당 청구나 노인 학대 등 커다란 행정처분 이력 등으로 인해서 점수를 70점 이하일 때는 갱신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면 우리가 그 서류 심사를 하는데 서류 심사를 할 때 뭐 고충 처리 절차가 부족하다. 이런 걸 가지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그죠?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취지는 뭐예요? 노인 학대 등 상당한 처분의 이력이 있거나 휴폐업을 반복한 이런 기관들은 사실 우리가 봐도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아는 원장님도 평가를 한 번도 안 받은 원장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됐었어요. 이런 기관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기관들 아니면 그 최근에 뉴스에 나온 노인학대 이런 정도의 기준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요? 지정을 갱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기관들은 그냥 기관 그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그대로 적절하다고 체크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처분 받은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행정처분도 점수가 있어요. 10점부터 그러니까 0점부터 40점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틀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분 이력의 정량적인 점수가 이게 우리가 100점 만점에 이게 40점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70점 이상 통과인데 40점을 점수를 못 받았다. 그럼 다른 걸 다 못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분을 받더라도 20점을 처분 이력 간단한 어떤 행정 처분 받은 게 20점이면 나머지 서류에서 80점이잖아요. 예, 그 80점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체크를 하면은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강화된 게 뭐냐면요. 자, 기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설이 운영을 해도 특별하게 뭐 그냥 우리가 행정 처분을 받아도 계속 운영을 했어요. 벌금을 내고 정지를 하고 뭐 이러고 뭐 휴폐업을 해도 계속 운영을 했고 평가를 뭐 D를 받건 E를 받건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런 기간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용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쭉 봤을 때 행정처분 이력만 없으면은 대부분 통과하고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점수 내에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잘 들리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절차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서 어떤 공문이나 신청이 오면요. 접수대한 내역을 심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현지하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거의 뭐 이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현지하기라는 건 설명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현지 확인을 한다는 게 시간이 많은 게 없고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간들도 너무 많고요. 시간도 짧고요. 마찬가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도 지정심사위원회 개최도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심사위원들 몰아갖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걸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다 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하면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거 모든 현지 심사를 하는 대상과 지정심사위원회를 하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사군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처분이 없고 특별히 없으면은 간단하게 서류로 끝내겠다. 예, 대부분 서류로 끝낼 것 같아요. 우리 그 지금 갱신 받으려는 기간에 제가 볼 때는 95%, 99%가 대부분 서류를 끝나고 단지 행정처분이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행정처분이 있는 기관들은 와서 소명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게 장기형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몰라서 설명을 못 받았다. 장기요양 기간이란 법은 이러이런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다가 뭐 어르신의 뭐 빨래를 잠깐 뭐 했다. 어르신이 뭐 소변을 봐서 했다. 이런 것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 그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다른 전략으로 하시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갱신제는 어렵지 않다. 그냥 서류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지자체에서 한다. 근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갱신도 있지만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정은 내가 신규 사업을 이 지자체에서 내가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뭘 심사해요? 사업계에서 이 기관이 사업을 잘 하려는 건가?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업하려는 사람의 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역의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우리 기관에는 뭐 요양원이 부족하다, 주야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꽉 찼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정을 받으시려는 갱신을 받으시려는 기관들 있잖아요. 제가 하는 교육기관들은 뭐요? 과거 동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갱신을 해주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뜻은 이거고요. 나머지는 그런 서류가 있다. 지정심사위원회를 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9년에 나온 그 내용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돼요? 법도 바뀌었어요. 장기요양법 갱신이라는 것도 바뀌었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관은 결국에 지자체에서 갱신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지정갱신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때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때 공무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갱신의 첫 번째 중요한 게 갱신제 처음에 나온 운영 안내가 어떤 뜻으로 나왔는지 이걸 이해를 하셨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걸 좀 중점으로 보시면 돼요.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네,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자,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추진 계획이 있죠. 2018년 12월에 노인 장기요양법 개정으로 아까 나온 그 자료요. 장기요양 기간의 지정의 유효 기간이 6년 및 지정갱신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지정받은 날짜가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6년마다 갱신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전에는 뭐 휴폐업을 하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받아야 될 기간들은 뭐예요? 이 법이 2018년 12월에 생겼기 때문에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올해 12월에 만료가 되기 전에 다 받아야 돼요. 예, 이 기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한 번에 몰려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받은 기간은 뭐예요? 받은 기간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갱신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봐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뭐 수준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공무원이 지자체별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못해요. 이거 참여하고 뭐하고 행사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큰 처분이 없으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갱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사를 하면은 올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으면은 6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또 6년 후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는 3년이고 지정갱신은 6년이에요. 자꾸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규제가 왜 생겼는지 그 이해하시죠? 평가는 서비스 질을 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부실 기간을 아주 부실한 기간을 퇴출하겠다. 예, 그런 기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적 효력을 유지하는 장기 요양 기간이 16,944개예요. 우리가 시설 평가도 늦어지거든요. 4,000개, 5,000개인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가서 심사하고 저거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물론 아시겠지만 전화를 하시면 돼요.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시면 되겠지만 공무원마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갱신에 대한 거는 기본 서류가 있어요. 지정신청서라든가 자체 점검표에 대부분 적절을 할 거예요. 적정이라고 쓰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공무원이 서류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중에 심층 심사고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신 분은 노인학대가 크다는 행정이 없으면 가서 소명을 잘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성적인 점수가 내가 소명을 해서 나머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때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간은 어렵습니다. 그건 기간이 먼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유효 기간이 끝나기 180일부터 90일까지 시청. 자, 2025년 12월이니까 180일이면 못해요? 6개월이죠. 그렇죠? 30일씩 36, 18이니까 6개월이니까 올해 6월부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0일 전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지자체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도 지자체에서 뭐요? 심사위원회라는 운영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심사 기준안도 만들고 심사할 대상자도 뽑아야 되고 이런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자체마다 홈페이지에 어떻게 해요? 지정 접수를 어떻게 받는지 우리 심사 기준을 다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또 맨날 전화가 오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고 지정 심사자에 대한 설명회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반드시 들으세요. 왜냐면 지자체마다 설명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료에 대한 건 누구예요? 보건복지부가 낸 자료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료는 이 심사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틀 아래서 하는데 여기 뭐가 몇 번 있어요?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큰 틀은 같은데 지자체마다 뭐 틀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뭐 지자체 지역별로 합리적인 것도 있고 뭐 건물의 뭐 층수에 따라 뭐 지역에 따라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신규는 상관없는데 기존에 지정된 거는 지정된 이력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심사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치 운영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죠.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 기간 평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벌써 값이 나온 거예요. 이건 점수가 나왔어요. 행정처분 받은 것 점수 나왔죠? 장기요양 기간 평가 받은 점수가 나왔죠? 이 점수가 내가 40점 만점에 최소한 나머지를 빼고 나머지가 60점이라 그러면은 20점 이상은 받아야지 나머지에서 60점을 받으면은 충분히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정처분과 장기요양 평가가 지자체마다 틀린데 기준을 하면은 40점 만점에 20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평가를 C 받아도 뭐 한 10점 주나? A가 15점 틀려요. 그리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10점, 20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세요. 행정처분 받은 기관들은 요걸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은 뭐예요? 이거는 평가 기준이에요. 사업 운영 계획, 운영 계획이 이게 우리가 평가에는 뭐예요? 평가 기준에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항목이 있어야 된다. 여기 심사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심사를 할 때 적합한지 부족한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평가도 뭐예요? 있다 없다. 이건 적합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또 같은 얘기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는 운영계획서를 엄청 잘 썼어. 어디는 운영계획서를 엄청 못 썼어. 이걸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평가 기준으로 운영계획서 최소한 내용이 있고 그 수준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 교육. 이거는 다 있는 거예요. 평가 기준에 있는 거고요. 뭐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하시면 돼요. 제출하셔도 되고 거기에 혹시 없으면은 제출할 때 우리가 직원 교육의 계획이라든가 이건 다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인권보호는 급여 제공 지침 기준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직원 교육도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 보시면 되고요.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이거 회계는 다 했었죠. 기존에 재무회계를 안 할 수가 없고 예산서, 결산서를 안 한 게 없으니까 다 됩니다. 이것도 다 된다고 봅니다.
예, 인력 관리의 체계성이 적절성, 근로계약, 뭐 근로계약 안 한 기관도 없죠. 평가에 다 있겠죠. 예, 적적성 및 직원 복지, 뭐 평가에서 뭐 우리가 직원 복지라고 해서 대단한 걸 했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직원 복지 제도가 운영 규정에 있고 복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뭐 분해하던 여긴 평가 기준이 없어요. 분이라는 연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좀 달라요. 평가하고 기준이 달라요. 복지 제도가 있다 없다 그 정도예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기준가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요? 지자체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갱신심사를 하시면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요. 이제 관련돼서 간단하게 법규를 보면요. 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보도자료가 나왔고 행정절차 설명자료라고 이제 모든 분들이 자료를 검색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장기환경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아까 했겠지만 챗GPT에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쵸? 이런 할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도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가 공부를 하려면 자료를 찾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정갱신제, 뭐 장기요한기간 이렇게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데 왜 행정사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이건 뭐예요? 이게 광고성이잖아요. 이 행정사에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근데 제가 뭐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지정갱신제 이거 6년마다 서류를 잘못하면은 갱신을 못 받는데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알면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 중에서 뭐예요? 취지를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서류를 원하는지 알면 어떻게 돼요?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어디 얘기를 듣자려. 누가 교육을 하면은 그러니까 교육하는 사람마다 틀려요. 지정갱신제 교육은 뭐 서류가 뭐 질이 좋아야 되니까 우리 서류를 갖다가 쓰시고 우리가 서류를 팝니다. 예, 그런 데도 있고 지정갱신제를 꼭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가 도와줍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교육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기관들이 자, 평가도 마찬가지. 쉽게 하면 평가도 업무를 알고 무슨 뜻인지 알면 거기에 준비하면 다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컨설팅 받고 그러잖아.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이거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예, 공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제일 잘 나왔다고 봐요. 요걸 좀 많이 보세요. 갱신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라고 수원시에 있는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요걸 보시면요. 갱신심사 절차. 왜냐하면 이게 거의 표준화돼 있어요. 모든 기관이나 모든 지자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 갱신 대상이 되는 기관한테 어떻게 해요? 지자체에서 뭐 공문을 보내던 뭐를 하던 내용을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교육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뭘 보낼 거예요? 필요한 뭐 서류 안내와 절차와 어떻게 해요? 신청서 같은 걸 보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읽어보고 그거를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서류를 제출하면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서류를 봐요. 이거 다 볼 수 있을까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뭘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왜 자체 점검 목록표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내가 서류 심사를 하는데 다 보면 되지. 왜 갱신기관 자체 점검 목록표를 만들었을까요? 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자체 점검 목록표를 만든 건 뭐예요? 기관에서 자체 점검 목록표에 체크를 했으면은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이거를 시킬 수 있구나 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거예요. 근데 내가 갱신기관 자체 점검 목록표에 부족하다면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이거 통과시켜 주려도 이게 부족하다 그런 거 내 맘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장기간 기간은 다 갱신기관 자체 점검 목록표는 지금까지 평가를 C 이상 받았고요. 예. 폐업이나 저거는 어차피 그 이력은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자체 점검 목록 서류에 관한 거는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적합하다의 기준은 누구예요 또?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운영 규정이 있고 그 항목에 제목이 있다. 그럼 적합하다. 우리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에 쓰고 평가라는 항목이 있고 간단하게 평가했다. 그럼 적합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거를 사전 검토하는데 여기에
특별하지 않으면은 다 적합히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고요. 그렇지만 또 여기도 뭐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행정처분 받은 거나 이런 거는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사위원회를 한 걸 열 거예요. 그럼 심사위원회 열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거를 충분히 소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정량적으로 점수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랬죠. 사실 행정처분 기간이 조금씩 받은 기간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갱신을 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도움받지 마라. 이게 제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뭐요? 뭐 필요시 실제 서류를 대상 기관에 제출 요구나 현지 확인을 통해 실체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뭐 이런 기능은 없지만 제출을 요구할 거예요. 아마 보완을 하면은 마치가 아니면 보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보완해서 제출하면 돼요. 예. 현재 확인을 통해서 내가 뭐 교육일지가 있는데 7월 달에 교육을 한다고 썼는데 7월 달에 교육한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서류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제 취지를 잘 뜨세요. 제가 이해한 건. 그렇다고 기간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심층 심사 기간으로 나눴으니까 반드시 현지 확인 또는 대면 조사 심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면 심사를 할 거예요. 심사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월 1회 이상 개최하는데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이게 뭐 대면 심사를 몇 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기관이 서류를 제출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심층군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뭐 급여 기록치를 1년치 제출하라 뭐 사업 계획 전체를 제출하는데 이거를 언제 다 보고 할까요? 제가 거꾸로 그 사람 입장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일에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지정심사위원회 이걸 심사위원들이 월일에 정도 모여서 검토를 하는데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 거고요. 70점 이상 갱신을 한다는 건데 뭐 이것도 기간마다 틀려요. 보는 관점이 틀리죠. 보는 관점이 틀리지만 갱신도 어떻게 해요? 고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규 시설의 지정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지만 좀 평가 항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만 받으시면 될 거예요. 갱신 시 70점 미만 시켜는 갱신 부적격으로 한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뭐 아까 정량적인 거 아니면 70점 미만 받을 수가 없어요. 적합이라고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 때 만약에 심사위원은 그러니까 전략을 다시 세우세요. 기존에 심층군이 아닌 데는 서류로 하는 거고 제가 볼 땐 그 자체나 갱신심사 확인서로 끝날 것 같고요. 심층군은 또 어떻게 내가 그걸 소명할 건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갱신심사 기준 아까 거기서 말한 것도 제가 이거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자, 심사군을 분류를 했대요.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내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간소화군을 해서 이거는 끝내고 심층심사군만 좀 심하게 하겠구나. 나머지는 그냥 될 수 있으면 이거 필요시 대면 심사도 뭐 안 할 거라고 봐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시간적 여유라든가 기간으로 봐서. 자, 그래서 뭐로 분류를 했냐면요. 장기유한 기간 평가와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가 좀 중요성이 높아졌죠. 자, 행정처분이 없어요. 그리고 C까지 받았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자체 점수 아까 적합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끝나요. 이런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85%, 90%라고 봐요. 큰 걱정할 수 없고요. 기모 심사한 것도 이것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제 기준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데 지자체마다 틀린데 그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무원의 그 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거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될 수 있으면은 A, B, C 받고 행정처분 뭐 간단한 게 있고 D를 받고 뭐 하도 요런 것도 뭐 지자체다 말했지만 대면 심사까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좀 심사 보용하고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자, 요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심정심사구는 뭐 평가를 이 2번 이상 받은 기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행정처분이 있는 건데 요거는 따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요게 장기간 평가와 제가 여기 뭐래요? 장기간 평가와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여기 평가라는 건 뭐예요? 평가 기준이 뭐예요? 시설, 제가 방문마다 틀려요.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 장기간격 평가는 주야가는 뭐예요? 이걸 읽으세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 방문은 사업 계획서를 평가를 해요, 안 해요? 그럼 사업 계획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왜? 여기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거꾸로 이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이 잘 몰라요. 모를 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방문 요항에 그 지정심사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어, 장기요양 평가에 우리 사업계획서 방문 요항은 없으니까 그 지자체 공무원한테 잘 모른다고 보세요. 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이 이 복지과 이거가 장기요양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방문 요양은 이런 거가 평가에 없으니까 빼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사 서류에서 빼던가 아니면 그래도 공무원이 정말 무지해서 그거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하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똑같아요. 아까 말한 그 사업 계획서 잘했다가 못했다는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장기요양 평가와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전체적인 기준에 보면은 뭐 재무도 있어요. 뭐 신원부정이 있고 뭐 이것도 법인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과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뭐 지자체 공무원이 무조건 내라 그러면 어떡해요? 뭐 해줘야죠. 그럼 그때 서류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 들어가는지 심사 기본 요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체 점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있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보시면 된다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패스에러 CCTV 여부도 시설이잖아요. 시설에는 어떻게 돼요? 패스에러 CCTV에 대한 법적인 것도 있지만 평가 기준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없으니까 방문이나 이런 데 필요 없다. 사업계획서도 예. 제가 말씀드렸죠. 지자체 공무원이 하라 그러면 심사위원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뭐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가 그랬잖아요.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평가자도 평가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평가를 잘 모르고 막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뭐 따라야죠. 여기 제가 채팅창 보고 말씀드린다. 예. 지자체 공무원은 뭐 제처럼 사업계획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랑 운영위원회 자료 제출하라네요 하면 제출해야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방문 요양에 대한 사업계획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저한테 1대1 문의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업계획서 만드는 건. 예. 근데 모르시는 분이 만드는 건 어렵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다. 이런 걸 아시면 되고, 맞아요. CCTV도 요거요. 시설도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운영 규칙도 있고 다 관련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하시고 요게 뭐예요? 심사위원회요. 심사위원회라고 쓴 건 뭐예요? 이거를 심사위원들이 배점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정량적이라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사위원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죠?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건들 수가 없고요. 단지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심사위원회 고시에도 있는데 이게 평가를 오래전부터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평가받을 때는 평가하는 사람이 진짜 몰랐어요. 현장도 모르고 시설도 모르고 평가를 막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공단이죠. 공단 직원들이 매년 평가를 보고 여러 기간을 한다 보니까 평가의 전문가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심사위원들이 제가 기존에 지정심사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모른대요. 너무 모르고 1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된대요. 서류를 보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업계획서 잘 썼다 없었다 이런 거를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충실성이래요. 충실성과 적절성이래요. 충실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 충실성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왜 이걸 또 맡겨서 하느냐? 양이 많아요. 네. 충실성이란 건 양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요?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게끔 칼라로 찍고 제본을 뜨고 뭐 이렇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제가 평가자라 그래도 업무를 모르면은 서류를 제출한 거에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잘하고 책자도 제목을 만들고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건 PDF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직접 그 지정받는 데는 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데는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계획 실시는 이건 있으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다 있는 거예요. 평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넘어갈 거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예. 운영에도 평가에 따라서, 예,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우리가 노인복지법으로 허가를 받았느냐, 제가향기 자격용항기로 허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관이 평가를 받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 여유가 있고요. 단지 이 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을 받을 때만 이런 서류들을 사업계획서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운영계획서 안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철하고 잘하는 건. 요거는 뭐, 어,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제가 오늘 교육하는 것도 이런 전제를 하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런 면접, 그런 걸 계속 하면서 지정 심사도 통과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경험을 쌓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평가를 여러 번 받아보시고 못 받아보고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평가에 대해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기관에 계신 분도 몰라요. 이 지정경심제 저도 몰라요. 제가 정리하고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모르시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요청하신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도와드리고 제가 경험을 얻고 자꾸 해보면 제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많이 부딪혀보고 깨져봐서 그런 다음에 제가 취지를 했잖아요. 이걸 한 게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시는 거 제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케어포 쓰시는 분들은. 자, 여기 세부 기준이라고 큰 안이 있어요. 이게 큰 틀이에요. 지자체마다 큰 틀이에요. 이 틀은 꼭 들어가고 여기서 점수가 틀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인학대로 뭐 뉴스에 나온 정도 아니면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시설장 교체, 뭐 사업 정지 30일, 뭐 저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노인 장기 요양이라는 게 너무 까다롭잖아요. 공단이라는 게 너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게 점수를 여기서 내가 행정 깎이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5점이 깎인다는 거예요. 처분이로 최대 15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 10점 깎이고 여기서 두 개, 행정처분에서 10점 깎이면 10점이 남잖아요. 예. 그리고 평가에서 10점 받으면 총 20점이면 나머지 80점이면 나머지 80점에서 다 받거나 7점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넘지 않는다. 여기가 뭐야? 총 40점이네요. 그럼 내가 70점 이상 받으려면 여기서 최소한 30점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그래야지 나머지 밑에서 60점 받고 10점.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걸 정성적이라 그러죠. 나온 점수를 계량된 점수고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자, 이게 있으면 돼요. 예, 수립 여부, 수립했다. 마찬가지죠. 평가다. 이거 다 있습니다. 예, 기간에 사업 계획서 있죠? 평가 실시한 거 있죠? 이게 잘했다 못했다고 보는 거 아니죠? 예, 있으면 돼요. 이거 심사위원들이 뭐 이걸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예, 전문가도 아니고요. 전문가를 모집한다 그러지만 여기 심사위원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가 최초에 잘 모릅니다. 예,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죠? 예, 다 있어요. 제가 체크해놨어요. 예,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취지가 나왔고, 부실기간을 퇴출하겠다. 왜? 기존에는 부실기간을 퇴출할 게 없었다. 휴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퇴출하는 목적이지 기존에 있는 데를 트집 잡아서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2019년에 실행이 있기 때문에 6월부터 본격 시행을 한다.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절차는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안을 가지고 지자체별로 기준으로 점수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심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사군을 나눴다. A, B, C로 나눠서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관들이 많고 공무원의 처지라든가 심사위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큰 기관이 아니면 그러니까 큰 행정처분이 없으면 대부분 통과를 하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관련 법령인데요. 이런 법령이 있다.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이 언제 생겼는지 뭐가 갱신이 됐는지 몰라요.
예. 그런 거 신경 쓸 수도 없고 너무 많아요. 규제도 많고 지켜야 할 법도 많고 제가 항상 평가나 이런 거 기록할 때 가장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는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법을 몰라도 살아요. 근데 장기유한 기간은 뭐예요? 법을 모르면 안 돼요. 왜?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한 게 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셔야 돼요. 뭐 선연차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근로자 뭐 그런 거 좀 제가 봐도 오랫동안 근데 좀 부당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좀 좋아졌지만 예,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요.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네, 읽어볼게요. 그냥 장기유한 기간의 지정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 2018년 12월에 생겼다. 이건 지정이에요. 처음 지정받을 때는 틀려요. 여기 있는 기관들은 다 지정 심사를 안 하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단지 뭐예요? 지정 기간의 유효 기간과 갱신이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2018년 12월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6년이 생긴 거예요. 이 법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이 노인 장기용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자체가 만들고 어떻게 해요? 복지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갱신은 누가 하느냐? 여기 나왔어요.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그 기간은 그러니까 6년이 됐어요. 19년대 지정을 유지하려는 기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유효 기간이 끝나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0일 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80일이면 6개월이니까 6월 달부터 90일 전이면 어떻게 돼요? 90일을 빼면 어떻게 돼요? 30일, 60일, 90일, 3개월이면 9월. 9월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10월, 11월, 12월까지, 12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받도 누가 해요? 지자체, 관할구역이나 특별자치, 지자체로 하시는 건 돼요. 예. 음, 그래서 뭐 특별히 하면 돼요. 예. 그거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다. 그리고 심사 기준은 따로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정하고 각각이 나왔어요. 여기 각각마다 나왔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이거 제가 전체를 다 읽은 거고요. 네, 이런 법 조항이 있다. 네, 이거 전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항상 하시면 되고요. 제가 자료는 또 추가되면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가 있는지. 자, 요거 하고요. 자, 보건복지부 심사 기준안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크게 요거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요거 수원시라고 쓴 거 있죠? 기관 안 내용 요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출을 하셔야 돼요. 뭘 제출하셔야 되냐면요. 신청서. 이건 별지시석이니까 이 신청서 하시면 돼요. 이거 뭐 그냥 신청인 이름, 대표자 이름, 주민번호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설립 요거 이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신청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체 점검 목록표죠. 자, 여기 자체 점검 목록표 다 적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관인 법인인 경우에만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법인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부적격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속하는 거가 다 있으면은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적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운영 규정의 수립 여부. 이 제목만 있어도 최소한 평가 기준에 있는 거잖아요. 제목만 있어도 적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인력 기준, 설비 기준 다 갖췄잖아요. 다 적정해요. 이거 적정, 부적정이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적정. 네. 다 있어요. 다 예산서, 결산서 올리죠. 여기서 말하는 근무일지는 뭐예요? 네. 출퇴근이 기록된 근무일지예요. 출퇴근이 기록된 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다 있을 거예요. 급여 제공 기록지 있죠? 예. 다 회계 맡기는 거 다 있죠? 예. 보고서철, 이거 관련 문서철, 이게 뭐야? 공문이나 뭐 이런 거 오면은 관련 문서철이 있으면 돼요. 없다. 없어서 부적격으로 하겠다. 아니에요. 이것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적절히 하시고 되고요. 관련 문서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옛날 거 철해 놓으세요. 근데 대부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공문들. 네, 그래서 적정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 다 있습니다. 명부, 케어포에도 있어요. 예, 협약기관 의료 지정, 뭐 이것도 시설만 관련되죠. 계약의사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그렇지만 결격 사유는 요거는 기관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음,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해놓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격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거 다 알아서 미리 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다 알아서 다시 갱신을 하거나 다시 폐업하고 지정을 받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갱신 받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직원 뽑을 때 딱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다 뭐 이런 건 미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돼요. 예. 종사자 결격 사유도 뭐 다 미해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요. 책임보험 뭐다 들었잖아요. 배상 책임보험 들었고 뭐 시설은 뭐 화재보험이 들을 수도 있고요. 예, 폐쇄로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다 있어요. 예. 다 여기 보면 뭐 여기서 만약에 다 하고 다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다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 음,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간다 그러면 적정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시설에 검사를 간다 그러면 네트워크 카메라 있죠? 네트워크 카메라는 뭐예요? 장기유한 기간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건 좀 틀리죠. 장기유한 기간 종사자가 동의를 안 할 거예요. 네. 네트워크 카메라는 게 뭔지 알죠? CCTV라는 건 뭐예요? 폐쇄로는 내가 이 기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뭐예요? 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직원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없죠.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저같이 업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종사자 동의 받은 거를 내세요. 예, 그럴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 수준까지 할까요? 근데 대부분 전 없다고 봐요. 예,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가 뭐, 우리 동의 안 받고 있다. 그럼 네트워크 카메라 없애세요. 나중에 동의를 받으시던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요게 뭘 뜻하는지 알고 잘 하시면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평가 기준에 그러니까 협약이 없다 그러면은 안 받으셔도 된다고요. 예, 평가 기준에. 예. 근데 주야관계가도 다 협약 의뢰 있을 텐데, 예, 제가 저건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시설에 다 얘기했죠. CCTV 규정 있죠. 예, 규정집이 있습니다. 열람 금지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소방시설 다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적절하다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체 점검 목록표 있죠. 이건 뭐 기간마다 좀 틀립니다.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채팅창에 있는 거를요. 지금 큰 틀 아니면 설명을 못 드려요.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큰 틀을 설명드린 거고요. 어떻다는 큰 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케어포가 1대1 문의로 받아갔고요. 여기에 대한 걸 답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아는 원장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저도 지자체에 물어보거나 해서 제가 모든 기관에 모르는 걸 정리를 하겠다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큰 틀만 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뭐 예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체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게 큰 틀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자, 보시면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고치면은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나 있으면 제가 실시간으로 반영할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관련 자료를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뭘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나와요. 제가 뭐 재민이라는 것도 검색을 했어요. 예, 장기유학 시장들. 물론 요즘은 똑똑해졌구나. 이게 뭐예요? 재민이라고 이게 AI라는 거예요. 음, 어느 정도 나오죠? 6년입니다. 첫 시험 되고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정리를 다 했으니까 하나만의 기준으로 보고 하세요. 제 기준으로만 정리를 하세요. 또 이거 보고 저거 보면 헷갈리니까요. 제가 어차피 공부를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지정심사 기준이 제가 몇 군데만 얘기를 했어요. 뭐 서초구 뭐 서초구가 뭐 잘 나가는 동네라고 한번 볼까요? 네, 틀릴 거예요. 제가 심사 기준 여기 제가 틀렸네요. 요건 제가 맞춰 놓을게요. 어, 자, 여기 뭐 20점, 뭐 후폐업 이력 5점, 이렇게 다 틀려요. 평가 결과가 10점인데 밖에도 없네요. 점수를 뭐 10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A, B.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운영 규정. 요거를 지자체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큰 틀은 같죠? 큰 틀은 같아요. 큰 틀은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음, 큰 틀 없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큰 틀? 큰 틀이 없어요. 음.
됐지. 아, 여기 대면 평가실은 뭐 요런 것도 있겠네요. 예, 제도위에 뭐 대면 평가실을 대면 평가가 안 하는 건 20점을 빼고 다 점수를 준다는 얘기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제가 공주신데 틀린 건 요거 할게요. 고.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드린 거는 큰 틀은 같다. 아, 그렇지만 지자체마다 확인을 하라. 또, 아, 여기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동일 건물 층수의 중복 서비스를 이거 설치하려는 거고는 이건 신설이거든요. 예. 원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장기형 기간의 취지가 뭐예요? 이게 지정제가 생긴 게 또 장점이 뭐냐면요. 난립을 막는 거잖아요. 예. 난립을. 우리가 여 기간은 꽉 찼으니까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주나. 장점도 있습니다. 예, 난립을 막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여기는 그런 것도 넣네요. 그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틀리다. 그렇고, 그래서 같은 기간은 알아보시면 된다. 예, 그리고 지자체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예, 홈페이지에 정리를 했어요. 김포시는 여기는 이렇게 받는다. 하고, 그리고 뭐요? 필요 서류라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 서류에 보시면은, 예,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뭐가 있어요? 지정 신청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기간에서 이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실행 목록표. 예, 요거 실행 목록표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 있어요. 지정 신청서, 점검 목록표, 요거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세 가지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씩 있습니다. 심사 요청. 그래서 요 큰 틀을 보시면 되고요. 요 자료들을 보고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정리한 건요. 이거예요. 첫 번째, 지정갱신제의 목적은 부실기간이 택척이 목적으로 무거운 행정처분, 그것도 무거운 행정처분은 뭐예요?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없으면 기간 자체 서류로 갱신이 되니 재교육을 들으시는 기관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서류가 부족한 거는 케어포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공단은 그래서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은 평가 기준의 업무와 서류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평가 기준의 업무와 서류로. 예. 그리고 지정갱신제를 케어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기존 시설은 6년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6년마다요. 근데 19년 이전에 받은 데는 어떻게 해요? 올해 하는 거고 또 2020년에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매년 있는 거예요. 저희 입장으로선 공무원 입장으로서 보면요. 지자체로 보선 매년 있고 매달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올해 엄청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신규 수술도 공무원 입장 지자체에서부터는 심사위원회가 매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매달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 신규 시설도 해야죠. 기존 시설도 해야 하는데 요번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9년 이후에 지정받은 기간이 현재 받아야 될 것이 16,944군데예요. 올해 평가도 뭐 몇천 군데 하는데 늘리는데 이게 아마 공무원들하고 저기 통화를 해보시면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 힘들 거예요. 뭐 그냥 서로 자체 점검해서 내시는 거로 통과된다고 봅니다. 이거 못합니다. 예, 이거 제 판단이지만 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갱신제 아까 체크하시고 넣으시면 되고요.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요거는 기관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기간에 따라서 내가 180일 지금 신청하시고 다시 신청해서 어떻게 해요? 갱신을 받으세요. 받고 6년 후에 또 이걸 해야 돼요. 그걸 하시면 되니까 6년 후에 또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내가 운영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행정처분이 없어야 되고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6년 후에 갱신을 하니까 중간에 행정처분을 받아갖고 6년 후에 갱신이 못 될 것 같다 그러면 알아서 어떻게 잘 그 전에 처리를 하셔야죠. 지금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셨을 거예요. 내가 올해 평가니까 그 전에 다 못 받을 것 같은 분들은 알아서 잘 처리하셨다고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자 변경한다든가 따로 한다든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갱신 신청서 볼게요.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성명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 쓰고 요양원 이름 쓰고 설립 형태가 설립이면 개헌, 개인이면 개인,
요양원이면 요양원하고 전화번호 보고 팩스 쓰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서명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아래 한글로 아마 자료를 주면은 아래 한글에 썼어요. 저는 쓰고 출력을 해서 도장을 찍고 다시 스캔을 떠서 보내달라 그러면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직인을 제가 PC에 저장돼서 직인을 끌어와서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갱신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심사시청서 쓰고 일반 현황 이거 다 쓰실 수 있어요. 그죠? 기간명 쓰고 장기요양 기간 쓰고 설치 신고일자 쓰시고 총원 쓰시고 몇 명 여기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없죠? 요양보호사 몇 명 요거 쓰시면 되죠? 여기 나와 있죠? 예, 인력 현황 이거 다 해야죠. 직전 기준은 뭐예요? 여기 있죠? 직전 기준이 1번이 뭐다, 사회복지사 뭐다. 직전 끝은 쓰고 주민번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거의 진짜처럼 보이네요. 이거 쓰고 자격번호 쓰고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정갱신 신청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 있고요. 아마 시설도 있고 주요 재가도 있고 다 틀려요. 그렇죠? 그대로 쓰시면 되죠. 여기에서 뭐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렇죠? 이거 없어요. 이게 뭐 이건 사실적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정갱신제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요령은 따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70점 이상이면 아마 대부분이 갱신으로 적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제가 요거는 점검표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체크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요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 예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큰 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상 심사군을 분류한다 그랬어요. 제가 취재했죠. 왜 분류할까요? 일이 많아서. 내가 이걸 언제 다 서류를 다 체크해 수십 개를 그리고 언제 다 돌아가서 현지 심사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사군하고 기본 심사하면 웬만하면 서류를 통과시키겠다. 심사심층군은 이게 내가 공무원이니까 근거 자료를 해서 좀 대면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사심층군도 거꾸로 따지면 심사받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하는 거에 따라 내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귀찮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평가 C상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C상은 케어포 쓰시면 C상 받겠죠? 행정처분 없으면 아까 말한 뭐예요? 자체 점검 심사 시료가 뭐냐면요. 요거요. 갱신 신청하고 자체 점검 뭐 적합 심사 자료 하기위해서 적합 요걸 내면은 그냥 갱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몰라요. 그런 뜻이라는 것만 얘기하죠. 기본심사군도 행정처분이 있는데 간단한 행정처분이냐 아주 큰 뭐 사회적 문제가 있는 노인화 때가 아니고 뭐 D를 받았는데 행정처분이 없고 미실시를 한 기간은 거의 없겠죠. 휴폐업을 했다거나 그런 행정처분으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거부한 기간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있을 때는 필요시 대면 심사를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행정처분이 없으면은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심층심사구는 뭐 기간평가를 2일 연속 2번 받거나 그런 데는 거의 없겠죠.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요런 기간은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미실시했다 기간평가 이런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좀 하셔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경미도 있잖아요. 행정처분 경미도 있고 심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심사 김성권 이런 거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 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또 여기서 뭐야? 아까 기본 서치를 했잖아요. 갱신 심사 확인서를 검토하는데 목록표와 필수 요건을 미축처하는 것은 즉시 갱신 신청을 반려한다는 얘기예요. 갱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반려한다는 얘기 뭐예요? 다시 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주면 돼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자체 공무원하고 상담을 하세요. 엄청 바쁠 거예요. 뭐 제가 볼 때 지자체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여기 보면 뭐냐면요. 시행 규칙에 30일 땅에다 장기용으로 지정받은 자는 장기용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관할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적극 협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규칙에 있지? 왜 이걸 규칙에 넣었을까? 이걸 또 생각해요. 저는 이 규칙이 있으면 이걸 왜 넣었을까? 아, 공무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시행 규칙에까지 이걸 넣었구나.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적극 협조 안 할 때는 시행 규칙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당자들이 뭐 이런 거 지정 갱신 뭐 이런 거 소출 심사 확인 자료 이런 거 다 설명해 하실 거예요. 지정 기준을 하려면은 자, 여기 지정이에요. 지정 기준은 틀리다 그랬죠. 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갱신은 어떻게 돼요? 심사위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심사위원회를 제가 뭘 얘기하려면요. 이 심사위원회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뭐예요? 뭐 사회복지사 뭐 교수가 왔어요. 알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박사가 올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대면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심사를 받을 때는 그게 뭐 서류에 이게 잘못됐다 빠졌다 그러면 이해하고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점수를 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충실하게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요. 자, 잔체 점검 목록표 시설 예시 들은 게 있습니다. 예시 들은 거고요. 이건 A라는 요양원에 실제 한 거고요. 실제로 예시예요. 다 이렇게 제출했어요. 이 형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전화해서 원장님 갱신 기간 뭐 준비하셨을까? 그거 와서 다 적정하고 제출했어 하고 한 이틀 만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부 안 하셨어요? 공부할 게 뭐 있어? 그냥 거기 서류에서 이거 보고 다 적정이라고 했죠.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우리 장기요양 기간이 뭐 이렇게 크게 잘못된 게 뭐 있어. 그리고 그걸 몰라 해서 제가 한번 교육을 하겠다 그랬어요. 원장님은 아셔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기간은 실제요. 그냥 적정하고 다 했어요. 여기는 뭐요? 미해당이죠. 미해당. 요거 잘 체크하세요. 여기는 해당이 아니라 법에 미해당, 인턴 뭐예요? 여기 뭐 했죠? 종사자 결격사유 뭐 해당 한 개 있네요. 뭐 하나 있나 보죠. 그래서 해당이라고 했네요. 가입. 이거 물어봐야겠네요. 이거 알고 했는지. 해당이라고 했네요. 아, 여기 또 해당이라고 해야 되네요. 당연히 왜요?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당. 요거 뭐요? 채용 요건 및 절차가 뭐예요? 종사자 채용할 때 우리가 기준이 있죠? 뭐 미성년자 뭐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절차는 뭐예요? 공개 채용을 해야 되죠. 공개 채용되면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뭐 하면 이거를 하네요. 이렇게 해서 신청인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예시를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시 이것이 했고 이 기간이 실제로 한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여기도 심사자료서도 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시설. 이 기간이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신청서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셨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하나하나 이 자체 점검 목록표에서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뒤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체 목록표에 대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적절을 하는 건지 요거를 벌써 11시니까요. 11시 10분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에 다시 5분, 6분 쉬고요. 11시 10분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11시 10분에 시작할 거고요. 아까 제가 CCTV 또 얘기 나왔는데 평가 기준에 없는 거는 그 기간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뭐요? 갱신의 기준은 뭐예요? 행정처분 이력과 평가 기준의 이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해왔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해와야 되는 그 법령이 있잖아요. 주야간은 어떻게 CCTV에 대한 그 규정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CCTV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시설은 어떻게 CCTV를 설치하는 법령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설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사업 계획서도 방문 요약은 없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 그거 하고 그걸 지자체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 요약도 사업 계획서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런 걸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목만 바꿔서 뭐 간단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해하셨으고 보고 11시 1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정갱신제 이제 서류를 제출하실 때 자체 점검 목록표가 있습니다. 이걸 아마 기본적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재가급여는 어떻게 돼요? 시설과 인력을 기준을 맞추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 적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부적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보고 서류를 요구하거나 심사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적절해요. 자, 시설 운영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에 다 있었죠? 운영 규정. 예, 그럼 뭐예요? 이 항목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제가 예시를 파워포 운영 규정에 제가 이제 평가받을 때 옛날에 만든 거예요, 시설에. 아까 말한 그 제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항목을 보시고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 운영 규정에 뭐 인력 기준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운영 규정을 싹 새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빠진 게 있다. 뭐 계약 기간이라든가 신원 인수의 권리 의무가 빠진 게 있다. 평가 항목에 뭐 이용료에 대한 게 빠진 게 있다. 이용료 변경리 절차, 뭐 서비스 내용 및 뭐 특별 보호에 대한 게 이런 게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운영 규정에 요걸 쓰시면 돼요. 운영 설치 요게 항목 제목과 내용만 있으면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적절이죠? 예. 자,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기간 내 장무 근무 이제 기간별 해당하는 항목을 적정하는데 기간 내 장부 배치랑 이거는 지자체가 아니라 그냥 제 일반 기준을 하는 겁니다. 이거 서류 토지 뭐 서류 있죠? 이걸 제출하라는 데가 있고요. 요 항목만 제출하면 다 적정이라고 체크해서 제시면 돼요. 자, 근무일지 있어요. 그죠? 근무일지는 뭐예요? 출퇴근이 기록된 거예요. 케어포고 뭐 종이로 하고 근무일지 있어요. 급여 제공 기록지 케어포에 다 있죠? 예산서 및 결산서 있죠? 예, 총계장 원장 다 있죠? 총계장 원장은 계정별로 서비스 내역이에요. 수입 지출한 거 내 있죠? 이게 서류를 내라 할 때 뭐 맡기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재무회계는 상관없지만 총계장 원장이 뭐야? 예산서가 뭐야? 라고 모르시면 안 돼요. 예산서는 어차피 매년 세우시잖아요. 예산 세워갖고 다 저기 희망이음에 올리고 결산 세우죠. 그거예요. 총계장 원정은 계정별 원처. 예. 그 다음에 출납부와 증빙서류. 예. 돈 나간 거, 그거에 대한 근거 서류하고 뭐 영수증 그런 거 다 있으시죠? 예. 그리고 행정간서에 관련 문서철 있으시죠? 다 이것이 있다는 다의 적정이고요. 만약에 거기가 부족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여달라 그러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서 만약에 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 그러면 적정 다 있는 거니까 적정이라고 하고서 제출하시면 돼요. 뭐 정관 법인의 경우 한다 이런 건 뭐 있으면 하고 회의록 뭐 회의록도 뭐 교육이라든가 뭐 기관 자체 회의록 있죠. 명부 다 있습니다. 케어포에 나오면 다 나와요. 협약 의료 기간 뭐 시설만 있죠. 시설 있고 계약사항 그 계약의사가 기록한 거 다 있습니다. 이거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무일지에 한 게 근무일지에서 근무를 기록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무 기록한 거를 지금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요? 예시를 들면은 이것도 실제 기간이네요. 예. 실제 기간에 근무 우리 케어포에서 뽑은 거네요. 예. 케어포에 있는 출퇴근 기록지를 하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뭐 행정기관과 협의 공문철 이거 없으면 지급이라도 만드세요. 그리고 적절한 이거 뭐 이렇게 공문들 오잖아요. 공문 수신 대장이 있고 어떻게 해요? 뒤에 공문철이 있죠. 뭐 이거 다 하시겠죠? 아니면 여기다 하든 케어포에 서류에 올려놓던 공문을 관련해서 모은 게 있다. 그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다고 하는 기관이 더 이상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물론 이걸 철을 안 해놓을 수도 있어요. 저 공문 받은 것 있으면 철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대표자 결격 사유. 이거는 법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은 아마 이게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지자체거나 장기요양 기관에 거기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결격 사유가 있다 없다. 요거는 뭐 부적격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적격이 있으면 그것도 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는 적절로 하시고요.
노인장기요법에 정신질환 뭐 종사 그러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없으면 다 적절이다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 이거 종사자 뽑을 때 다 하죠. 노인학대 법률회 조회 다 하시죠. 그리고 시설의 배치 기준을 자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당연히 다 보험이 들었죠. 배상책임보험 들으셨겠죠. 그리고 또 뭐 어디요? 시설 같은 데는 시설이 있는 데는 뭐 화재보험도 들었고요. 요거 33조 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요 화재나 요거 배상책임보험 요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거의 다 적격입니다. 적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디예요? 폐쇄로 CCTV는 어디예요? 시설만 해당되는 거예요. 시설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적합하다 안 한다는 건 기간에 당연히 평가에 있기 때문에 장기용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 전원 또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럼 적절한 거예요.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에는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 기관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종사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게 요게 좀 기관들이 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이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있으면 부적합인데 이걸 또 부적절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카메라를 없애세요.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는 조건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라는데요. 영상 중복 제가 껐는데 그 화면에 한번 새로 고침 해보십시오. 그리고 CCTV 시설에는 제가 CCTV 그 운영 가이드 열람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준 가이드라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체 점검 목록표에 보셨지만 뭐 다 뭐 없죠? 없으면 다 적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낸 거는요. 자체 점검 목록표는 장기형 기관이 지정경시 심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는 거예요. 스스로 기관의 운영 운영을 점검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예요. 미흡한 부분은 내가 개선하고 적절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없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편집 처리 없다.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이걸 부적절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험이 안 들었다. 보험 드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는 뭐 근무일지 없다. 뭐 여기 보고서 처리 없다. 그럼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적절하다고 제출하기 전까지는 적절 사항을 체크하시고 내세요. 대부분 적절이라고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물론 뭐 심사 기준과 틀릴 경우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러지만 보안이에요, 보안.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서류 하나 뭐 내가 뭐 미비하게 했다고 어떻게 내가 평생 몇 년 동안 해온 거를 기간을 취소시키고 어르신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6년 동안 운영해온 기간을 이 서류 하나 비법으로 갱신을 안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맞는 말이고요. 그 상식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오면 합격한다. 이게 제가 하는 교육 표부터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매년 6년마다 하니까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셔야지 잘하는 거지. 평가도 컨설팅하면은 맨날 평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 점검표가 있고 심사자료 확인서가 있어요. 심사자료 확인서도 어떻게 해요? 아까 그러니까 자체 점검가 있고 심사자료 확인서가 있고 뭐요?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가 있어요. 근데 심사위원회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사자료 확인서하고 요 앞에 거 자체 점검 목록표하고 심사자료 확인서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보면요. 서류 비치 여부도 뭐예요? 있음 없음이에요. 그죠? 여기도 뭐예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적정 부적절이죠? 체크하는 거. 적정하다. 적정하다는 건 뭐예요? 100점이 아니래도 90점이면 적정한 거예요. 그죠?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평가가 아니라 심사예요.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심사니까 심사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거. 이 심사를 해서 우리가 이 기관을 폐쇄시킬 만큼의 그런 큰 타일이 없으면은 다 적합하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예요? 그걸 보는 기준에 서류가 있다, 없다. 아니, 내가 사업 계획서가 없다고 해서 기관을 폐쇄시킨다. 뉴스에 날 일이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서 다 있죠. 예, 제가 아까 평가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문 요약은 없어요. 예, 없는데 요청하면 줘야죠. 얘기를 하고 공무원이 모르면. 그리고 항목에 평가 결과가 써 있고 평가 반영 운영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사업 계획서라는 걸 중요한데 만들었어요. 기존에 만든 거예요. 이걸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거 기준에 아까 뭐예요? 평가를 하고 이 자료는 다운받으실 수 있고 아래 한글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뭐 있어 보이게 만들려는 거고요. 예, 현황 있고 여기 보면 뭐예요? 이 항목 있죠. 사업계획서 연간별로 있어요. 연간 사업계획서가 있냐지 연간 사업계획서를 대로 운영을 했냐는 아니에요.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른 평가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했느냐. 이게 어디 있어요? 그 직원회의에도 있을 수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있을 수 있지만 평가 결과에 대한 거를 그 서류를 아마 제출하는 게 따로따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서류 제출하면 운영규정하고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안에 결과보고서와 반영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쵸? 사업계획 있고 여기서 뭐가 있으면 돼요? 급여 업무, 급여 제공 돼요. 종사자 있고 이게 일정이죠. 교육 일정도 될 수도 있고 운영 일정도 될 수 있고요. 다 이런 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급여 제공 계획 및 절차도 있으면 되고요. 자, 이거는 교육 일정이 되겠죠. 종사자. 예. 그래서 우리가 세부 사업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계획서 만들 때 전체적인 사업은 매년 똑같은데 제가 그때 교육할 때서 매년 중점 사업 계획서만 고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네, 사업 평가 및 반영 요게 있으면 돼요. 뭐 작년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설치 자료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구입을 했다. 뭐 작년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 했는데 3명을 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떻게 다음에는 몇 개를 하겠다. 이 항목만 있으면 돼. 이게 뭐 몇십 페이지 있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어렵게 안 만드냐면 어렵게 만들면은 힘들어요. 장기형 기간 운영하시는 분이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영 규정도 쉬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만들어요. 박사도 못 만들어요. 단지 누가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내 기간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어렵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서류나 뭐 어떤 서류들 있잖아요. 사업 계획서나 운영 계획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내용을 모르겠어 나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평가 및 반영이 있다. 그리고 이 안에 뭐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계획서 안에 이 아까 교육이라든가 급여계획, 감염병 관리를 넣은 거는 뭐예요? 이런 항목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게 하려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링크만 걸어 놨는데 아래 한글을 편집하시니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 거를 반영을 하시면 돼요. 만드실 때. 어쨌든 아래 한글로 제가 아래 한글을 주시면 다 뜯어 고쳐요. 네, 상관없어요. 네, 이건 주야간을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있죠? 있어요. 있어. 그럼 오케이. 만약에 기존에 평가에 없다 그러면 제가 한 것만 이름 쓰고 반영을 하시면 돼요. 반영이 뭐 10페이지 넘어야 된다. 뭐 반영의 한계 뭐 성실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니랍니다. 뭐예요? 비치가 됐다. 없다. 넘어갈게요. 자, 직원 교육 및 실시 지원. 직원 교육 계획도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어떻게 돼요? 사업 계획서에 넣어놨어요. 이게 사업 강화에 있으면 돼요. 역량 강화, 폭력 예방 교육도 이게 뭐예요? 다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지침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종사자도 뭐예요? 우리가 보수 교육도 받고
진해교육도 맞잖아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인권보호교육, 개인보육 다 있죠. 자, 급여 제공 지침에 있어요. 노인인권보호 지침 있죠. 그러니까 자, 고충처리 지침, 케어포에 다 있습니다. 케어포에 어떻게 돼요? 저희 케어포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케어포 가서 음, 인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기관에도 가지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공단에서 준 것도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어려운 거 없죠? 교수계약, 뭐 근무 시간, 뭐 저기 우리가 보수 교육 들은 거는 그 근무 시간 인정이 되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근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들어간 건 돈 지출 내역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거 고충 처리 급여 제공 지침에 다 있어요. 개인정보 다 있습니다. 평가에도 다 있어요. 잠금 장치 한 거 있고요. 교육한 것도 있고요. 고충 처리 지침 절차 다 있죠.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우리 케어포에 뭐가 있어요? 고충 처리 대장도 있고요. 개인 정보 장부 지침 있고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있음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급자별 급여 계획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론 케어포에 있어요. 케어포에 있으니까 케어포에 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료를 내야 되니까. 평가자는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서 낙사 요청 인지 편지를 하고 했구나. 근데 우래요. 우리는 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급여 제공 계획 수립에 대한 거를 제가 어떻게 해요? 아까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해요? 그냥 제출해야 되니까 어디 있습니다. 이거 넣은 거예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 계획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수급자별 급여 제공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물론 케어포에 있는 거를 서류로 어떻게 증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평가랑 각각 평가는 각각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잖아요. 이런 게 있느냐? 있다. 그리고 실제로 수리과 서비스 내역과 방법은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 있는 거로 나중에 뭐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과 반영 자료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케어포에 있으니까 만약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그러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 거를 출력을 쭉 하세요. 아니면 결과 자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서안에 첨부를 하시면 되고 이런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요. 감염관리 정보 제공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다 있습니다. 감염 예방 관리 지침도 우리가 다 하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급여 제공 지침에 다 있는 걸 하시고요. 감염 예방 안내한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나 뭐 할 때나 포스터도 붙이고 노인학대 예방 다 포스터 붙이죠? 실시 자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 아니니까 사업계획서 뒤에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운영위원회 하시죠? 이거 다 규정. 이거 어디 있어요? 운영 규정 어디 있어요? 운영 규정에 있죠? 운영위원회 관한 거 다 있을 거예요. 운영위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있죠?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있어요. 원장님들이 가지는 평가서에 다 있는데 최소한 어디 있는 걸 이게 내가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평가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어디 있는데 증명을 못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다 있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 다 있죠? 근데 요거는 좀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회계 담당자의 지정 같은 거는 우리가 업무 분장에 해놓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법인에 관련된 건지 교육 수료도 요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런 거는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조금 좀 틀려서 그럴 거고요. 뭐 회계 감사 자료 뭐 수입 지출 여상 결산한 거 있으면 되고요. 본인 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뭐 케어포에 다 있으나 혹시 필요시는 케어포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업무 분장표에 뭐 회계 및 담당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뭐 대행을 매금하고 되고요. 그리고 희망 이음액 공개되어 있고 케어포에 본인 부담금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원보증하고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아볼게요. 뭐 재무회계에 대한 법에 그게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있어갖고 좀 확인을 해봅니다. 재해 발생 대응
다 있는 거예요. 있다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해 발생 매뉴얼 있죠? 비상연락책에 다 있어요. 전문의 책임 보선 있죠? 안전교육 실시한 거 있죠? 케어폴 뭐가 있어요, 이게? 교육 자료 있죠? 재난상황 대응 교육한 거 있죠? 소아 경비 교육 있죠? 그리고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이라고 다 있죠?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요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까 연락처라 그랬죠? 연락처도 따로 하셔도 되고, 이거 뭐 담당자 있고요. 연락처가 또 있을 텐데, 예. 제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제에 대해서. 뭐, 여기 있네요. 비상체계 연락처. 여기다 뭐, 기간 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게 제가 해서를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요,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하게는 노인복지시설에서 1번 코드, 2번 코드로 한 대는 하게끔 되어 있고요. 3번으로 재가장기 요양보험, 그러니까 노인 재가장기 요양보호법으로 한 거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안 받아요. 근데 요번에 하면서 아마 노인복지법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기존에 그렇게 안 해왔다. 필수가 아니라서. 예.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된다 운영 규정에 하면 운영 규정에 넣으시면 돼요. 네. 네. 운영 규정에 넣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넣으시면 돼요. 여기 뭐요? 기관 심사 자료가 뭐야? 있다 없다죠? 했다 안 했다가 아니잖아요. 어. 비치돼 있다. 근데 반영 자료가 있다. 여기 요건 있네요. 그죠? 안 했네 안 해요. 정기 개최 결과도 요걸로 실시 자료가 이게 문제네. 그죠?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없어서 안 했다. 왜 지난 6년 안 했는데 있어야 된다면 내시고 소명을 하세요. 여기다가 하고 소명을 하시던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네요. 예. 예. 뭐 방문 요양인데 뭐 운영위원회를 뭐 이거를 내야 된다.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가로에다가 쓰고 우리는 없다고 하고 여기다가 소명자를 써서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왜? 공무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음. 몰라요. 예. 모르죠. 제가 모른다 그랬죠. 예. 자, 여기 있죠? 기관들은 다 표준 근로 계약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이나 하더니 내가 다 맡기면 도대체 표준 근로약서가 뭐야? 라고 하잖아요. 최소한 알아야죠. 표준 계약서는 뭐냐면 그냥 임금의 항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됐고요. 계약서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쓰라는 게 아니라 표준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표준 근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때 여기지 표준 계약서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근로약서에 들어간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뭐냐? 임금 대상의 기재 사항에 이걸 기준으로 표준 근로약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케어포드 발자 연장 야간 수당을 했을 때 연장 야간을 한 거에 대해서 며칠부터 그 시간과 그 계산법을 정확하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업무를 두고 그게 표준 근로 계약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돼서 하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체계 아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공을 했다. 다 하신 거예요. 급여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급여 제출을 했어요. 그죠?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데? 우리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다 이거 쓸 거 아니에요. 근로시간이 없고 언제부터 하고 근무 장소가 뭐고 업무의 내용이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다. 사회보험한다. 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원장님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또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위주로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했죠? 다 매년 하시죠? 복리후생 운영 규정에도 있고 뭐 선물한 거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아까 공자 종사자 고충 처리 운영 규정도 있고 절차 지침 있죠? 자료 있으면 없으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충 처리 절차라든가 대행 기록한 거 있죠? 저희 쪽에 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뭐냐면요. 고충 처리 지침. 이거 있어. 이거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맞추면 돼요. 다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거를 갖다 넣으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종사자 인권 침해 다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자체 점검 뭐하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심사위원회가 심사 세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지자체별로 넘는데 심사위원회로 넘어왔다. 그럼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거의 다 끝난다는 얘기고 심사위원회를 넘어왔을 때 심사위원회한테 이 자료를 줘요. 예,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시라고. 그럼 심사위원회는 뭐예요? 면담하는 사람의 대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심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앞에 있죠. 이거 정리 잘 정확하게 헷갈리시지 말아야 돼요. 자, 심사 확인 자료서를 제출하시고, 자, 그다음에 뭐야? 요거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시고 이거로 대부분 통과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때 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들 자 대면 심사할 때 이분들의 행정 처력 이렇게 하는 거 요거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씩 틀려요. 내가 감점이 20점 했다. 뭐 휴폐업을 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게 50점인데 나머지 전문성 요거 7점, 10점 받는다고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70점 이상이라면 최소한 여기서 30점 정도는 받으셔야죠. 그래야지 나머지 어떻게 해요? 70점에서 아니네. 100점 만점에 여기서 20점 이상은 받으셔야겠네. 20점 이상 받으셔야지 나머지 80점에서 70점 이상이니까 여기서 30점만 까져도 나머지를 100점 맞으면 되네요. 근데 나머지 30점 다 맞는 게 힘드네, 수식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20점 이상 받은 기간은 나머지 70점에서 한 60점 한다.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는데 네, 각각 점수마다 틀려갖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여기서 20점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20점을 감점당했다면 30점을 받은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나머지 50점이죠. 50점에서 뭐예요? 40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관마다 지자체마다 틀려요. 자, 다 있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있다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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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할 때는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채도를 했는데 심사위원회 여기서 다 점수를 주셔야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네, 여기 심사위원들 중에 또 보수적인 심사는 거의 100점을 안 주는 심사들이 있어요. 잘했어? 그럼 4점, 4점. 예. 그럼 1점씩 깎입니다. 그게 얘기를 하세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다 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있죠. 심사위원들은 이거를 다 설명은 잘 모르지만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준을 보고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100점은 잘 안 준다. 예. 아무리 잘해도 90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적상 그래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할 때는 여기서 나머지 서류로서 크게 기관들이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최종 심사위원이 대면 심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거를 잘 소명을 하고 나머지 점수를 잘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소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걸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자료는 많이 있고요.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유튜브에서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럼 지정갱신지 하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화가자 요분이 좀 잘하셨더라고요. 요분이 6월부터 신청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있는데 여기다 정리를 하고 저희가 케어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기관 자체에서 준비하고 관련된 서류 드리고 저희가 1대1은 요 지원할 거를 갱신제를 만들던 하겠다. 그 영상 지속적으로 하고 제가 여기 아까 질문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을 다 해결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고요. 채팅창에 적은 거나 뭐 한 거나 하고요. 제가 오늘은 두서없이 딱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원을 해서 제가 전문가가 돼서 더 많은 거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